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상쾌하네요.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운전하고 어디 다니다 보면 터널이 많아요. 그래서 그 터널에서 일어나는 사고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정말 큰일이죠. 근데 이 터널에서 운전할 때 새롭게 알아야 되는 상식들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눈여겨봐 주시죠. 네, 그리고 요즘은 날도 점점 더 더워지고요. 밖에 나가자니 좀 귀찮고 내 집에서 맛있는 요리 한 끼 뚝딱 해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요. 간편하고 아주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비법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 비법, 간편하다, 뚝딱 된다. 라면이네. 제일 쉽죠, 라면이.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면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간편하고 뚝딱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 라면 종류도 있겠지만 네. 오늘은요, 그보다 더 맛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온 국민. 네, 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한 번은 먹어봤을 법한 그런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스무고개도 아니고 더 좁혀서 면인지 밥인지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답 드릴까요? 네. 면, 밥 두 가지 다 합니다. 면, 밥 두 가지 다 하면 뭐 네. 두 가지 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면, 밥. 네. 밥. 면, 밥. 뭐예요? 저는요, 네. 바로 온 국민이 사랑하는 요리죠. 바로 짜장면. 너무 맛있죠. 네. 맛있죠? 이 짜장면이 사 먹는 것도 맛있지만 사실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럼.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린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신 거예요. 지고기. 예. 근데 집에서 밖에서 먹는 그 짜장면 맛을 낼 수 있는 게 포인트겠네요. 당연하죠. 그 포인트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카레밥 할 거예요. 카레밥 너무 좋지. 예. 원래 카레밥은 만들어 놓은 다음 날 더 맛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만들어도 어제 만든 듯한 느낌이 나는 묵직하고 맛있는 카레밥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두 셰프님과 선생님이 뭔가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만들거든요. 아니,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쉬운 거 아니에요? 저 두 분이 얘기했을 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있겠죠. 어떤 네네. 특별함이 있어요? 뭐예요? 네. 좀 식재료가 저희가 특이해요. 네. 넣는 식재료들이 꼭 하나씩 포인트가 있는데 네. 셰프님 오늘 뭐 쓰실 건가요? 저는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저는 조금 더 뜸들이다가 정민쌤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뜸들이려고 했거든요. 저 오늘 식재료는 바로 짠! 제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뭐예요? 호박. 예, 아니죠. 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단호박. 단호박이에요. 이렇게. 호박. 네. 카레는 우리가 꼭 들어가는 게 저기 감자 아니에요? 감자잖아요, 감자. 뭐 감자가 많이 당근. 들어가요. 맞아요. 감자 넣는 분들도 계시고 네. 고구마 넣는 집도 있어요. 근데 단호박을 넣게 되면 당 성분이 조금 더 응집되어 있고 씹는 식감이나 색깔이 훨씬 예뻐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단호박으로 만드는 카레밥 만들어드릴 예정이에요. 특이하다. 근데 단호박도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색깔도 네. 비슷하고, 그죠? 네. 그러면 토니우 셰프님의 비법은 뭡니까? 전 이거 쉽게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요리의 비법 재료는요, 바로 짜잔, 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짜장 만든다면서요? 네. 돼지고기 넣어야지 그 제맛이죠. 사실 돼지고기 기름이 볶음밥에도 정말 맛있고 소고기 기름하고 달라요. 돼지고기 기름이 정말 좋은데 그 오징어는 해물짜장 같은 느낌. 그래, 해물짜장. 그렇죠. 쟁반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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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짜장면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돼지고기를 대체하면서도 더 맛있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비법 재료가 오징어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오징어에는요, 타우린도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2~3배 이상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바다에 사는
친구들 중에 네.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오. 그래서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두 분 다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지. 자, 그럼 먼저 토니오 셰프의 이색 짜장 요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궁금해요. 네. 그럼 바로 요리 네. 시작되는 바로 건가요? 바로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오징어는 좀 아담 사이즈예요. 오징어 그러니까요. 이게 오징어가 네. 보통 이제 좋은 오징어 고를 때 어떻게 하세요? 저 물어보죠,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오. 이 좋은 오징어 아까 크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겉에 피부 색깔이 초콜릿색을 띠면서 초콜릿색에서. 네, 반짝반짝. 근데 윤기는 없죠 지금. 근데 윤기도 띄어야 됩니다. 윤기가 그리고 반짝반짝. 다리가 다 달려 있는 것들. 다리. 네, 그런 오징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오늘은 이 오징어를 요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 오징어예요. 오징어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먹을거리예요. 맞아요. 오징어 이거는 뭐 뭐- 다양하게 해 먹죠. 네. 그렇죠. 회, 무침, 뭐 하다못해 이거 마른 오징어 많이 그렇죠. 먹죠. 마른 오징어까지. 네. 초콜릿색을 띠는 게 여기 네네, 좋은 이거 거군요. 맞아요. 이 껍질 쪽 어. 부분이 초콜릿 빛깔을 띠는 게 좋은 오징어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네. 점은 초콜릿 빛을 띠면서 윤기가 나야 돼요. 네, 김경식 씨처럼 윤기가 없으면 안 돼요. 모이스처라이징을 좀 아침에 좀 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오징어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 거고요. 네. 오늘 요리 제목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오징어 짜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특이해요. 네. 오징어 짜장면. 이 오징어 짜장 만들 때 짜장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춘장. 그렇죠, 춘장. 춘장. 그렇죠, 춘장 중요하겠죠. 춘장. 네. 네, 짜장 카라멜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카라멜 넣으면 뭐 저기 좀 너무 검게 되잖아. 네, 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그 느끼한 맛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카라멜 맛을 대체할 수 있는 비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징어 짜장면의 가장 중요한 요리 포인트죠. 바로 짜장 소스. 네. 오징어 짜장 소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짜장면은 또 있잖아요. 재료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조미료가 좀 춘장 적정히 필요하고요. 춘장. 일단 네. 춘장이 들어가고 춘장 들어가고고 그리고 뭐 마트에서 팔잖아요. 이거. 네네네. 네. 식용유도 좀 들어가고요. 네. 뭐 양파 그리고 뭐 오징어 다리 부분 사용을 할 거예요. 오징어 다리 부분. 아 미리 다져놓는군요, 이렇게. 네, 살짝 오징어 다리 부분은 다져놨습니다. 이 오징어를 이용해서 춘장 소스를 만들 땐 몸통 부분은 너무 오래 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겨요. 네, 질겨지기만 하고 좀 아깝겠죠. 그래서 다리 부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뭐 감자 필요하고요, 버섯 필요하고요, 뭐 대파 필요하고요, 고추 좀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도 좀 넣어줄 거예요. 그럼 한번 바로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먼저 오징어부터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제일 오징어가 중요하죠. 면하고 식감이 같을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아, 맞아요. 참 이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제가 요리책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요리하기 전에 미리 맛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시니. 오징어는 내장은 제거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넓게 펼쳐주신 다음에 네.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아니 미끌미끌한 거는 원래 오징어가 갖고 있는 성질인가요? 네, 맞아요. 저기 그 신선하지 않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어. 자, 이렇게 칼집을? 칼집을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칼집 내는 그리고 이유는 뭐예요? 다시 반대로. 칼집 내는 이유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 오징어를 썰었을 때 그리고 썰어서 익힐 때 오징어가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시면요 훨씬 더 이쁜 모양으로 오징어를 맞아. 하실 수가 이렇게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네네네네. 말려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말리죠. 맞습니다. 좀 펼쳐져야지 이쁘기도 하고 식감도 그리고 좋은데. 이렇게 반으로 잘라줄게요. 반으로 잘라주고. 잘라주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여름에 저 오징어 잡기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강원도에 가면. 네.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오징어 궁지에 몰리면 쏘더라고. 오. 맞아요. 여기 저 다리 아프다고 애들 울고 그래. 오. 먹물을 쏘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로 딱 쏴. 저 쏴요? 예. 뭘로 쏴요? 그 앞에 뭐 얘네도 뭐가 있겠죠. 이가 네네. 있죠. 맞아요. 입이 있잖아요. 오징어 입. 예. 입으로 쏘는구나. 궁지에 몰리면. 예, 그럼. 입으로 좋네. 쏘는데요.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어. 바로 그 입으로 쏘는 그 부분. 그 부분.
그 부분, 이가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오징어 목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오징어 목살. 그 부분이 사실은 오징어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거 딱딱하지 않나요? 적당히 오돌토돌한 그런 맛을 주면서 이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오징어 목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는데? 네, 버리지 마시고 그거예요? 네, 꼭 드시면 좋습니다. 예. 네. 이는 이제 빠뜨리고 네, 이는 요것만. 이는 지금 빼냈고요. 난 저거 빼내는 줄 알았어. 네, 나도. 이렇게. 그리고 다리 부분은 아까 요렇게 네, 짜장 소스, 춘장 소스 만들 때 사용을 할 거예요. 다지고. 이런 식으로. 자, 다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름에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가시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위험해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위험하진 않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저 독한 애들은 쏘긴 하는데요. 오. 맞아요.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네. 아주 아픈 건 아닌데 깜짝 놀라지. 오.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안 쏘는 애도 있고 쏘는 애도 오징어 있고. 성격 차이.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 맞습니다. 후라이팬에 좀 데워놓고. 네, 맞아요. 프라이팬 좀 달궈주신 다음에 불은 너무 강하게 해주시면은 기름 그리고 춘장이 탈 수가 있어요. 달궈줘. 달궈줘 놓은 팬에 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네. 기름을 넉넉하게 일반 둘러주세요. 식용유죠? 네, 일반 식용유예요. 좀 넉넉하게. 네. 이 중식하면 또 이 사실 요 기름, 기름 맛. 네. 파기름 맛. 네. 그냥 기름도 아니고 이 파기름. 파기름 향도 좋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파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조금만 더 기름 달궈진 다음에 네. 저 파향이 네. 아주 달큰하니 너무 아, 좋아요. 그럼요. 네. 살짝 넣어볼까요? 파기름 잘 내놓으면 웬만한 음식하면 다 맛있어요. 맞아요. 볶음밥 만들 때. 맞아요. 소세지만 구워도 맛있어요. 맞아요. 볶음밥 나오는데 짜장 소스 안 주면 화나요. 짬뽕 국물도 좀 나와야 돼요, 사실. 못 막힐 수 있어서. 예. 아까 강원도 얘기 잠깐 했는데 바닷가에 가잖아요. 네. 그럼 회만 드실 게 아니고 그 바닷가에 있는 중국집에 가면 짬뽕이 이렇게 맛있어요. 맞아. 해산물 잔뜩 넣고. 해산물 오, 해산물이 신선하니까. 맞아요. 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짜장면 드시면요. 네. 안 사 드실 수도 있어요. 기름이 그 많은 거 정도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대파기름 그리고 양파를 넣고 같이 기름을 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기름진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중화 요리는 이 정도는 돼야.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짜장면 기름지니까. 파하고 양파를 넣고 지금 향을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파가 노릇해지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 여기에 뭐 오늘의 비법 재료죠. 춘장에 뭐 맛을 내는 재료인데 그걸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넣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넣냐? 방법. 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파하고 대파기를 볶은 후에는요, 이 오징어 다리하고 설탕을 튀기듯이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튀기듯이도. 네, 설탕이 왜 들어가요? 설탕을 들어가면 아까 그 캐러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들어간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감칠맛과 그리고 이 불맛을 내줘요. 예. 네네. 짜장면은 사실 튀기듯이. 약간 단맛이 있거든. 그럼요. 단맛 있어야 또 맛있어요. 네네. 자, 이렇게 오징어 다리. 다리를 튀기듯이 넣어줘요. 볶는 게 포인트예요. 네네. 거기다 설탕. 그리고 네, 설탕 핵심이죠. 설탕과 튀기듯이. 넣어줍니다. 오. 이렇게 해야 이제 뭔가 집에서 짜장 만들 때 약간 2% 부족했거든요, 맛이. 이렇게 하면 정말 사 먹는 맛이 날 수 있는 거네요. 난 집에서 짜장을 만들겠다는 엄두를 못 냈어요. 나 항상. 네. 아니, 짜장은 시키는 거지. 그렇지. 집에서는 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집에서 아니, 먹는 건 근데- 그냥 인스턴트 짜장. 3분. 예. 네, 3분. 굉장히 쉬워요, 만드는 법이.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짜장 춘장이죠. 춘장을 이렇게 춘장도 파는구나. 넣겠습니다. 팔죠. 물론 팔죠. 브랜드별로 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중국집에서 춘장 달라 그러는 것보다 이제 마트에서. 네네. 자, 여기다가 또 필요하면 저한테 시키세요. 네네. 뭐. 그리고 네네. 굴소스 넣을 거예요. 굴소스. 네. 굴소스 들어가야죠. 중국 음식에는 또 맞아요. 굴소스예요.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네. 굴소스 만능 한두 큰술 소스에 정도 들어주시고 네. 간장 좀 주시고요. 네, 간장 갑니다. 네. 벌써 이미 향이- 맛있겠어요, 이미. 향이 너무 향이 좋네요. 나네. 오. 간장. 짜장면에도 간장이 들어가요? 네. 그럼요. 아니, 그게 짜장면은 뚝딱 쉬울 줄 알았는데 설탕 튀기듯이 그리고 또 이 간장까지. 네네네네. 뭐 어렵지는 않죠. 쉽죠. 굴소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생강가루입니다. 생강가루요? 네. 예.
생강가루가 들어가는구나. 생강가루도 들어가요? 네네네. 생강가루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이 생강가루는요, 이 자칫 이 짜장 춘장 소스가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강가루를 넣으면 그 느끼한 맛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생강가루를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세요. 야, 이게 불향이 나는 느낌이 이게 네네네. 아까 그 설탕하고 파기름을 맞아요. 튀기듯이 볶았기 때문에 네, 이 불향이 지금 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삼국 음식 얘기할 때 중국 음식은 불맛, 일본 음식은 칼맛, 한국 음식은 손맛. 맞아요. 야. 근데 그 불맛을 지금 토니오 셰프 제대로 내고 있네요. 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기만 하면 네, 완성이에요. 만능 춘장 소스 완성입니다.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와. 춘장 소스는 끝이에요. 아, 집에서 불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면을 볶아 드시면 짜장면. 그리고 밥 위에 얹어 드시면 짜장밥이 돼요. 기본적으로 춘장 소스를 만들어 놨고요. 위에 보시면 아까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서 위에 기름이 좀 뜨거든요. 네. 이 기름은 짜장 요리를 하실 때 재료 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네네. 아, 기름도 뜰 때는 이제 살짝 걷어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시면 아이디어네. 되고요. 제가 좀 미리 완성해 온 게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요. 오늘은 짜장면을 해주실 거죠? 네, 오늘은 짜장면 만들어 드릴게요. 면 좋죠. 자, 이렇게 팬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재료를 볶기 전에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짜장면의 식재료겠죠? 네, 면이 중요하죠, 당연히. 면을 지금 안 하셨어요. 소면은 맛없을 것 같아. 소면 안 큰일 되죠. 나요. 소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전분기가 많아서 다 풀어져요. 아, 네. 가는 게 이게 네. 어, 그 그럼 오늘 조리법도- 특별한 면일 것 같으니까 토니오 셰프가 여기서 수타 보여주나? 좋다. 야, 생방송의 수타 이거. 수타 한번 갈까요? 아, 수타 좋죠 이거. 아침 운동도 되고 이거. 네. 하지만 저는 이 수타면보다 더 맛있는 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마 찬장 열어보시면 요 식재료는 아마 주부님들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예요? 활용법을 몰라서 사용 못 하시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 바로 오늘 제가 만들어드릴 짜장면의 잠깐만. 면은 이거 파스타면 아니에요? 네, 맞아요. 파스타 짜장면이에요. 네, 오. 파스타 짜장면을 파스타로 만들어드릴게요. 짜장면을. 네, 이름하여 오짜파. 오짜파. 오징어 짜장, 짜장 파스타. 네. 오짜파. 네, 오짜파입니다. 우짜까. 오짜파. 오늘 이 진짜 오짜파 꼭 해드시게 될 거예요. 이 파스타 면을 사용할 거고요. 면을 삶아 주시는데요. 이 면을 삶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뜨거운 물에 네. 한 근데 저게 파스타 면 삶는 게 까다로워요. 괜히 부담스러워요, 파스타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삶다가 벽에다 한번 이렇게 탁 해서 붙나 안 붙나 뭐 이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 아니 제가 아는 상식은 이제 삶다가 저기 뚝 끊어가지고 안에 이게 흰 게 있나 안 보이나 그거. 예. 이 파스타 좀 해봤는데요. 집에서 애들 때문에 금방 만들잖아요. 집에서는 그냥 소스만 있으면 바로 되니까. 부어 네. 먹으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파스타 면을 잘랐을 때 안에 흰 심지 부분이 보이는 거를 알덴테 상태로 익혔다라고 하는데요. 알덴테? 네, 이 알덴테가 덴테가 이란 뜻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이 안에 심지처럼 이렇게 흰 부분이 남아 있다. 그 상태로 살면 가장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먹는 보통 밀가루랑은 좀 틀린 밀가루로 만들어요. 네. 그래요? 경질밀로 파스타를 만듭니다. 경식이 아니라 경질밀. 네, 경식이 아니라 경질밀. 경질은 무슨 뜻일까요? 네, 좀 약간 입자가 굵고 까칠한 밀가루인데요. 반죽을 한 상태의 이 밀가루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틈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약간 좀 까칠까칠하고 그 단단한 맛을 내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경질면. 네네네.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요. 네. 파스타 면은 요리하실 때 삶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면의 종류에 따라 또 다 다르더라고요. 맛이 다 달라요. 종류에 따라서 맛도 다르다. 네, 맛도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면을 삶는 팬이 깊고 좁은 것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붙지 않고 맛있게 삶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파스타 면을 삶으실 때 소금 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소금? 그럼 네네. 약간 뭐 짭짤한 그러면 맛을 면 내려고 하는 자체에서 거예요? 짠 맛이 나서 좀 별로지 않나요? 아닙니다. 파스타 면은 간을 해주셔야만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적당량이죠, 그 대신에. 네, 그리고 경식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약간 덜 삶아야 됩니다. 살짝 덜 삶아야 돼요. 맞아요. 오. 네, 덜 삶아주셔야 되고요. 덜 삶는 파스타 이유는 면을 뭐예요?
이 덜 삶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경질밀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런 틈이 있어요. 요 틈 사이로 소스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간이 배는구나. 네네. 간을 배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래 삶게 되시면 이 틈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닫힙니다. 아, 다치는구나. 그래서 소스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은 덜 삶아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빠르게 요리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볶을 때 다 익게 되는군요. 네네네, 맞아요. 양념 배게 하기 위해서. 면은 맛있게 잘 익어졌네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네. 간도 그냥 짭조름하니 잘 돼 있고요. 이게 소금을 넣고 삶은 면이죠. 네네네. 간대 있네, 진짜. 그러니까 면에서부터 소금을 넣으니까 진짜 이태리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짜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미식가셔. 어딜 안 모르는 게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돌아다녀서 그래요. 아유, 정착 가세요, 이제. 이제는 여기에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를 넣고 조금 볶아주시다가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 감자. 감자. 그리고 버섯. 버섯, 그리고 고추. 매운 고추 딱 넣어주시면요. 아니, 그냥 국내 고추 써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뭐 이탈리안 고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이탈리안 고추 사러 나가기 귀찮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 매운 고추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강물에 볶아주십니다. 자, 강물에 볶아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삶아놓은 춘장 있죠? 만들어놓은 춘장. 네. 만능 춘장 넣어주세요. 저 소스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불향 싹 나면서 네네, 맞아요. 소스가 엄청 기대가 맛있어요.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팬에 볶아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여기에 물을 살짝 부어주셔야 돼요. 아, 이게 춘장이 조금 이제 네, 풀려야 되니까요. 물을 살짝. 대신에 물도 이게 지금 끓인 물이네요. 아우, 기름이 맛있어요. 야, 옆에서 지금 이제 중국집 냄새가 확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요리집 온것 오, 같아요. 나옵니다. 이렇게 물하고 춘장을 넣고 싹 풀어주십니다. 자세 나와요. 아, 나와요? 자세 나와요. 아니, 저것만 신경 쓰면 집에서도 저게 되겠네. 아, 돼요. 비슷한 게 네네. 아니라 이제, 야. 짜장면이죠? 짜장면 이제 소스예요. 네네. 자, 그리고 여기에 삶아놓은 면을 넣어주세요. 자, 면을 넣어주는데 가끔 네네. 짜장면 시키면 배달 좀 늦게 오면 불어가지고 맞아요. 못 먹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집에서 해놓으면 하자마자 네. 그러게요. 바로 뜨끈하게 먹는 거죠. 그래요. 이게 집에서 해먹는 도 좋은데 집에서 해주는 사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초대하시죠. 네. 아니, 이런 건 저 남편분이 좀 비법을 알았다가 주말에 너무 내가 좋죠. 집에서 짜장 한번 해주까 이거 좋죠. 애들한테도 특히 애들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죠. 같이 좀 해도 되고. 야, 이 색깔 물을 보세요. 조금씩 좀 부어주시면 좋아요. 이게 상태 봐가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마저 익혀주십니다. 우리 어릴 때 최고로 맛있는 외식 요리가 윤기 짜장면이었어요. 보세요. 면에 윤기 흐르는 거 보이세요? 그러게요. 네네. 반짝반짝. 무슨 짜장면에다 모이스처라이징 효과가 나오네요. 저 입학식 날, 졸업식 날 꼭 먹었던 짜장면. 그러게. 저도 이게 짜장면 하면 아까 G.O.D 그 노래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제 아버지가 그 졸업식 날 사주셔가지고 네. 그 당시 500원인가 했는데 난 그 기억이 참 나요. 500원이었어요, 짜장면이. 진짜 아버지는 안 드시고 네. 저만 시켜줘갖고 또 드시고 먹고 그랬는데 와 아버지는 탕수육을 시키셨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뚝딱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에요. 그냥 보기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향이 저 파스타 면이 꼬들꼬들하잖아요. 네. 그렇죠. 먹으면 엄청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념이 그 면 사이사이로 스며들어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아까 그게 뭐라고요? 알랑타? 알랑탄? 알덴테. 알덴테. 네네. 어려워. 알덴테. 하여튼 이게 약간 덜 익듯이 이렇게 했을 때 건져내고 볶을 때 이제 다 익으니까 그 이유는 이제 양념 배게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구나. 짜장 파스타야. 짜장 이렇게 파스타.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네. 여기에 뭐 고명인 오이까지 이렇게 어머, 살짝 추억의 올려주시면 오이채. 오이 넣어야 돼. 나 때는 무조건 오이였어요. 맞습니다. 메추리알하고 오이였어. 맞아, 메추리알 들어갔죠. 짜장면 완성입니다. 야, 아유, 간단하다. 복잡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거 사실 바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먹어야 돼. 좀 이따가 제가 또 따뜻한 상태로 해서 맛보게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그래. 기대됩니다. 자, 그럼 다 된 건가요? 네, 이렇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것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초간단으로 빠르게 드실 수 있는 단무지. 오이 무침. 오늘 단무지 아니고 오이 무침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네. 일반적인 단무지보다 네네네.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자, 뭐 필요합니까? 자, 믹싱볼이 해야겠습니다. 이게 짜장면은 뭘 같이 먹어줘야 돼. 살짝 맞아요. 느끼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단무지를 먹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삭아삭. 맞아. 까탈스러운 분들은 이제 짜장 맛보다 거기야. 이 단무지가 어느 정도로 이게 아삭한지. 아삭한지. 나는 뭘 같이 먹어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고량주 얘기했잖아. 요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아유, 참. 지금 보시면 예인 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를 넣어요? 네네네. 고추장에다 고춧가루? 예,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장 약간. 자, 오늘 이제 그 짜장면에 간장이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조금 놀라워요. 나는 집에서 그렇게 안 그리고 해봤어요. 참기름, 참기름, 기름. 매실청, 매실청. 집에 면도 삶아서 오래 보관하려면 참기름 살짝 부어두면 조금 오래 가요. 그리고 여기 안 식초까지. 어우, 정말 우리 이주부님 정말 그리고 많이 알고 계셔. 설탕. 설탕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살짝 양념장을 버무려 주세요. 네. 매콤하면서 약간 달달한 맛도 날 것 같고. 짜장이 곁들이는 반찬으로 좀 특이한 것도 같고. 그 특이한 것 같아. 네. 맛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음부터는 나한테 먹게 해줘. 그왜 내가 혼자 먹고 자기 한 거 먹고 좋아 이러면 어떡해. 맛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오이를 넣어주시는데요. 오이는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이렇게 물에 헹궈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물기를 좀 털어가지고 오이를 소금물에 절이가 넣습니다. 몇 분 정도면 좋아요? 소금물에 오래 절이실 필요 없고요. 한 네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아삭한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양파? 양파 양파. 자, 양파 넣고. 넣고 여기에 버무릴 때 네네. 중요한 재료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예요? 중요한 재료는 뭐냐면 바로 이 오이 무침의 맛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몬입니다. 레몬 즙만 넣는군요. 네, 레몬즙을 새콤. 살짝 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상큼한 맛이 나겠네. 네네네. 벌써 입안에 식감이, 식감이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짜장면으로 가게끔. 그렇죠. 자, 이렇게. 버무려주면 됩니다. 짜장면 곁들인 반찬으로 좀 특이해요. 근데 되게 조화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느끼할 때 네, 싹 하나 먹어주면 맞아요. 레몬 향이 입안에 싹 감돌면서 특이하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는 저 소면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말아 먹어도 그 오히려 골뱅이 해가지고. 골뱅이 넣어서. 네. 골뱅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담아주신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짜사이라고 그렇지, 그런 거. 맞아요. 짜사이 같은 느낌을 네. 들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이 새로 개발한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통깨까지 살짝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오. 아주 간편하게 네, 곁들임 요리까지 알았어요. 완성을 해봤습니다. 맛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이토 선생의 오징어 짜장 파스타 레시피와 꿀팁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Oh, baby, don't you treat me this way. Cause I'll get back on my feet someday. I don't care if you do, cause it's understood you ain't got all you wanna bother, baby. I ain't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파스타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간짜장 같은 느낌. 네네, 맞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게 외식하시거나 뭐 주문 배달 요리로 시켜 드신 분들이 계신데 네. 사실 여기 제가 알려드린 만능 춘장 하나만 있으면요 집에서
딱 볶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파스타면 네. 저희 집 그 찬장에도 부모님 댁 찬장에도 가득이에요. 저게 왜냐면 네. 감당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네네네. 많이 사고. 맞아요. 맞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짜장 요리가 완성이 됐고, 이번에는 카레 요리로 갈 텐데, 이번 카레는 특이한 게 단호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네. 단호박. 아니 단호박하고 잘 어울려요? 단호박 넣으면 너무 달지 않을까요? 단호박이 단맛은 있는데 네. 우리가 카레 만들 때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꿀도 넣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우린 그런 거 안 넣어도 돼요. 단호박이 충분히 자연적인 단맛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단 성분은 추가를 안 하셔도 되고 심지어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해가지고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네. 여기저기 몸에 좋다고 하고 요즘도 눈 건강이 핸드폰 하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는데 네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요즘 챙겨 먹어야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색감이 조금 더 풍부하게 나요. 네. 단호박의 색이 막 빠지면서 내가 카레를 요만큼 넣었는데 요만큼 넣은 것 같은 색이 막 나요. 비주얼 효과도 뛰어나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먹을 때는 식감도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좀 이가 약하신 어른들, 딱딱한 거 싫어하는 아이들 모두 다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카레예요. 기대가 됩니다. 단호박은 단호박 오리찜 뭐 이런 거. 보양식 생각나. 맞아요. 그 안에 있는 단호박도 부들부들하니 아주 먹기가 좋잖아요. 그럼요. 저 우유에 담가놨나 봐요? 오늘 같이 들어갈 재료가 이제 고기가 그래도 좀 빠지면 서운하니까. 네. 닭고기에? 닭고기인데, 톤유 셰프님은 닭고기 가슴살 되게 좋아하시죠? 그렇죠. 저 가슴살 네. 성애자입니다. 네. 저는 알고 살아요. 좀 그게 이렇게 뻑뻑한 질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렇게 정육이라는 부분을 팔아요, 닭고기를. 아, 정육. 예, 마트에 닭고기 가면 정육. 예, 다리 이런 부분인데 네네. 뼈만 발라내서 살만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원래 이렇게 뼈가 있었던 거예요. 뼈가 이렇게 뼈를 있는데 제거한 거가 정육이군요. 이렇게 집에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뼈를 제거하고 살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우유에 20분 정도만 담가두게 되면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중성 지방이 있어요. 진짜 안 빠져나오는 지방이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우유의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나는 성분도 있고요. 또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우유에 잠깐만 담근 후에 지금처럼 키친타올에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우유가 이 잡내 제거도 되고 연육 효과도 있네요. 그럼요. 지방, 중성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해주시고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하세요. 아무래도 나중에 뭐 간이 되는 것들이 들어가긴 해도 원재료 자체에 밑간이 되어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씹을 때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살짝씩 밑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밑간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밑간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 우리 고기 밑간 할 때는 보면 대부분 그 알코올 성분들을 조금 넣어서 비린내를 날리는데 우리는 우유 넣었으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소금 후추면 충분해요. 근데 우유 저도 집에서 가끔 이제 그 우유에 넣고 그러는데 우유가 좀 아까워서 그게 바로 이제 버리게 되니까 네. 조금 오래된 우유를 하면은 또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안 돼요. 아무래도 그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치즈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또 음식을 해야 먹고 이런 관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밑간했으면 오늘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 자, 제가 두를 기름이 여기 있네요. 네, 일반 식용유죠? 네, 일반 식용유예요. 네.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시고 네네. 여기다 고기를 올려서 구울게요, 먼저 한번. 그 익히는 거에 이제 삶는 게 아니라 이제 굽는군요, 먼저. 네, 고기를 한번 익히게 되면 나중에 먹을 때 훨씬 더 이렇게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고요. 삶는 거는 어차피 두 번째로 할 건데 이때 기름도 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워내서 구운 후에 벌써부터 맛있겠다. 네. 그죠? 화면으로 언뜻 보면 무슨 생선살 굽는 거야. 저는 원래 집에서 요거 할 때 요 껍질 부분을 떼고 먹어요. 애기도 먹어야 되고 제가 껍질을 안 좋아해서. 기호에 따라서 네. 껍질 제거해도 되고 껍질 네. 채로 먹어도 돼요. 저는 오히려 껍질이 더 맛있어서 그죠? 기름기가 좀 있고.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껍질 제거를 일부러 안 했어요. 고소하더라고요. 맞아요. 껍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맛들이 있어서 그럼 기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언제까지 익혀요? 요거는 이제 조금 거의 속이 많이 익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때까지. 돼요. 나중에 우리가 불에 한번 들어가긴 하지만 겉면이 브라운으로 쫙 변한 닭고기는 이거 지금 먹어도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익혀주시면 괜찮아요.
닭고기는 또 금방 익으니까. 네, 금방 익어요. 그래,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네. 어이구, 색깔 봐.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는데. 오늘 카레는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닭 스테이크네. 그거. 그러니까 네네네. 또 그대로 먹어도 맛있어요. 네, 맞아요. 맛있겠다. 아, 뼈 제거한 게 이게 정육이라고 해서 파는구나. 팔아요, 마트에. 난 몰랐어, 이것도. 아유. 요즘 정말 편리해진 거예요. 맞아. 진짜 편리해졌어. 아, 치킨도 순살 치킨 시키잖아. 아, 맞다. 그 순살이 그런 거구나. 맞아. 자, 아, 그렇게 저렇게 해서 또, 예. 네. 고기가 익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네. 이때 오늘 저희가 좀 준비했던 게 단호박이잖아요. 그렇죠. 네. 단호박을 썰어줘야 되는데 좀 준비를 해놓기도 했지만 네. 단호박을 썰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단단해서 손을 다칠 염려가 있어요. 욕심껏 칼을 너무 힘을 주면 다치니까 네.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30초 팁이다. 그리고 껐다가 다시 한번 30초. 끊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연속으로 하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가 익혀버릴 수가 있어요. 네네. 우린 단단한 거를 조금 무마시키기 위한 정도만 하면 되니까 30초? 30초 쉬고 30초. 그렇게 두 번 정도 끊어서 잘라주시면 훨씬 편하게 자를 수가 있고 속에 씨를 숟가락으로 제거한 후에 겉면을 그냥 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어떤 분들 간혹 제가 오늘 그 저희 푸드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좀 봐주세요. 네. 야, 드디어 팬 잡나요? 오, 맛있겠다. 저 주방에서는 팬 잡기까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빨리 가셨어요. 저는 불과 몇 주 만에 지금 펜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림이 나쁘지가 않네요. 아, 이 그림이야. 이 같이 있는 그림. 네네, 같이 있는 그림이. 그림 되네. 야, 이게 저도 같은 남자지만 남자가 요리할 때 조금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가 단호박찜을 할 때는 그 껍질을 그냥 먹거든요. 네,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먹어도 다- 돼요. 근데 이제 혹시나 우리가 지금 치아를 걱정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잘라주시고 이때부터는 잘게 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통째로. 어차피 우리 이거 다 물에 한번 넣고 카레 끓일 거니까 네.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주시면 돼요. 소금 가는 대로 그냥 준비하세요. 요렇게 다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확실히 해서 색깔이 카레하고 합이 맞아. 네. 그렇죠. 제가 자리 한 번 옆으로 가도 예, 될까요? 자.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기름 두른 팬에 얘도 한번 구우세요. 네. 기름을 두르고 구워야 되는 거죠. 네, 네. 미리 기름을 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단호박을 갖다 또 이제 굽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비타민 B군들은 기름과 만났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에 한번 두르면 네.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흡수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고 또 카레를 만들 때도 식감이 훨씬 맛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웃기다. 막 대대신박이고 하시고. 근데 토마토 같은 것도 기름을 만나면 영양분이 더 네네. 좋아진다. 네. 자, 요렇게 하면 요거 잠깐 익는 동안 네네네. 고기 꺼내서 야, 저거는 진짜. 맛있겠다. 진짜 저 닭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네. 어머니가 네. 저한테 양계장집 딸하고 장가가라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근데 닭고기 저 지금 절로 좋아하시는구나. 뛰어들고 싶네요. 네. 저 또 살이 얼마나 야들야들해요.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거 자체로만 해도 지금 향이 이 아침부터 진짜 큰일 났네. 제가 참 내가 간사한 게 조금 전까지 짜장면 찬양하다가 싹 없어지고 지금 먹고 싶어갖고. 원래 사람이 향기에 되게 약해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아까 포인트라고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네네. 원래 카레는 진짜 엄마가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거를 다음 날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네. 맛이 깊어져서. 끓이면 끓일수록. 그럼 맞아요. 희한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먹자고 오늘 하기엔 조금 억울하니까 오늘 당장에서 어제 만들어둔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 공개하는데요. 더 숙성되게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구워놓은 고기에 카레 가루를 뿌려서 입혀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익히게 되면 카레 가루가 아까 그 셰프님이 짜장면 면 안에 면이 들어간 것처럼 쑥쑥쑥쑥 들어가면서 아까 요렇게 설명했어. 고기도 이렇게 쓱 들어가면서 훨씬 카레 맛이 진하고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예. 좋다. 그 왜 춘천 닭갈비도요. 네. 카레 향 싹 나는 고집이 있어. 근데 그 집이 제일 맛있었어.
안 가본 데가 어디예요? 아유, 우리 재영 아나운서 카레 향이 좋아요. 대단하죠. 조만간 저기 미식기행 책 하나 쓰실 예정입니다. 이거 프로그램 하나 더 하실 것 같아. 네, 진짜 맛기행 같은 거.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아, 완전히 다 입히는 게 아니고 네. 요 정도만 하더라도 네. 충분히 맛이 네. 밴다. 이렇게 해서 이미 카레가 뜨거운 네. 뭐 열기에 지금 좀 녹고 있잖아요. 네네네.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야, 이 정민 쌤이 진짜 영리하신 게 뭐냐면요. 카레가루는 전분기가 많아서 그 처음부터 넣고 이렇게 고기와 같이 굽게 되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구워놓은 고기에 카레가루를 뿌려놓고 하는 거는 훨씬 더 맛있게 카레를 비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카레에 들어가는 대부분 재료들 있죠. 집에 넣는 거. 네. 뭐 당근도 넣고 양파도 넣고 호박도 넣고 이렇게 네. 넣으시는데 그거 다 넣고 단호박이 조금 익었을 즈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줘서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익혀주시면 되는데 집에서 혼자 음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남자를 조금 그러니까. 해달라고 조금 이렇게 못하는 척하면 도와주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결국 그걸 자기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오늘 김경식 씨 활용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런 아니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주말 정도에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우리 집은 같이 하긴 하는데 같이 하지 않고 설거지만 같이 하자고 해서. 자, 그거 이제 여기에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네네. 네. 요 정도면 부어서. 됐을까요? 네. 부어주세요. 먼저 한번 프라이팬에 볶고 네. 같이 끓여요. 예. 야채들은 많이 볶지 않아도 되고요. 살짝 기름 그래요? 코팅하듯이만 볶아주시면 되고. 아유, 예전에 저 네. 학교 다닐 때 MT 가면 네. 예? 카레로 그냥 1박 2일 내 카레만 먹다 맞아요. 왔어. 이만큼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나서 카레가루 묻혔던 고기를 네. 올리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기보다 채소들이 조금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밑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채소가 덜 익었으니까 이제 밑에 쪽으로 놓고 어우, 소리 좋다. 그 위에 아까 밑간하고 카레로 입힌 이제 그 닭고기를 정육한 걸 갖다가 네. 이렇게 위에다 놓고. 그렇죠. 이게 그냥 물입니까? 네, 그냥 물이에요. 저건 진짜 고급 카레네. 야, 이거는 예? 인도다, 인도. 바로 인도예요. 네, 고급 갑자기 카레야. 타지마할 생각이 나네요. 타지마할 카레야.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저는 지금 카레 물을 따로 만든지 알고 넣는데 요즘 나오는 카레들이 좋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카레를 막 다 개어서 이렇게 막 넣었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맞아, 맞아. 네, 그렇게 안 해도 잘 섞이고 과리평. 네. 과리평으로 나와서 물에 잘 녹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전엔 진짜 그래서 고체 같은 거였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거 푸느라고요. 맞아.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야, 요즘에는 너무 편해요. 저렇게 과리평으로 나와서 바로 또 풀지 않고 그냥 끓는 물에다가 풀어주시면 바로 또 네. 요리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집에서 얼마든지 맛있는 거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럼요.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참 그 볼거리고 또 재미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다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일요일 날에 같이 먹으면 정말 좋죠. 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시청하신 주부님들이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 예인 MC가 네. 집에서 여기서 한 요리를 따라한대요.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네, 셰프님도 요리 많이 따라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맛있게 요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말씀하시는 사이에 다 끝났어요. 아, 네. 끝났어,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팍팍 끓이고 포인트는 불 약간 줄여서 네. 조금 나중에는. 뜸들이듯이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끓여주시면 되는데 은근하게. 그렇죠. 네, 마지막에. 근데 사실 우린 지금 생방송이라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제가 조금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옆에. 색깔이 이렇게 되는군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카레보다 훨씬 색이 진하죠. 네. 진한데 기분 나쁘게 진한 게 아니라 더 맛있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네. 인도 그 커리 소스 네.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네. 야, 이렇게 완성이 됐고 오늘 겉절이도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요. 네. 그걸 해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준비된 거 있나요? 준비된 것만 좀 네, 한번 준비된 게 보여주시겠어요? 있어서 뭐 네. 그냥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말씀만 드리면 네. 브로콜리와 같은 좀 비슷한 친구 하얀색 콜리플라워가 있어요. 요거 이제 바로. 네. 네. 굉장히 영양이 응축되어 있는 채소인데 요거 살짝 데쳐서 우리 집에는 액젓, 고춧가루, 매실청, 설탕 조금 넣고 참기름 넣어서 그냥 버무려 드시면 약간 요즘에 새콤한 이런 거 새로 먹고 싶잖아요. 카레랑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한번 드시면 더없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버무려만 줘도 이렇게 맛이 나는군요. 이렇게 저 버무려 놨어요. 저렇게 완성이 되는 거군요. 자, 이것도 꿀팁 한번 보죠. 네. 꿀팁과 레시피 정리해 드립니다.
먹음직스럽죠? 단호박 네. 카레 라이스입니다. 단호박의 그 달달한 맛이 카레와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오. 윤기 흐르는 거 보세요. 먹음직스럽잖아, 벌써. 그렇죠. 네? 그리고 닭고기를 먼저 팬에 네. 먼저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 카레 가루를 뿌리고 저거 뭐지? 콜리플라워라고 그랬나요? 네네네. 네.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네. 드셔보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상 차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와 있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부터 먹어보죠. 네. 네네네. 짜장 먼저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짜장면 집에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지금 짜장이 좀 불어가지고 조금 불었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더라도 더 이게 맛있어요. 집에서 이런 비주얼도 없어요. 간짜장이에요, 간짜장. 어우 맛있다. 아우 간짜장. 간짜장 거든. 이게 정말 소스가 면에 네네네. 착 달라붙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굉장히 깊은 맛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오이에 곁들여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맛이 사실 좀 궁금했어요. 아우 새콤달콤. 그죠, 카레 그죠. 맛있다. 네, 카레 맛있죠, 카레. 카레 맛은 어때요? 카레 맛있어요. 고급 카레요. 시중에서 사 먹는 맛이 아니라 네. 정말 집에서 건강하게 한 끼 만드는 고급 카레 맛. 또 들어갑니까 지금? 경식 씨 입에 들어갑니다. 야, 저렇게 먹어야 돼. 잔뜩 올려가지고. 이 야, 정민 쌤 아니, 이겼어. 진짜 맛있다. 진짜 아, 맛있어요. 야. 오늘 맛있어서 시식 네네.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저희 아까 보여드린 레시피하고 이런 거는요 채널A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이제 자동차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터널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특히 휴양지 쪽으로 가다 보면 터널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요. 사고가 났을 때는 위험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터널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터널을 딱 들어가면 어둡다 보니까 좀 네.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고 좀 순간적으로 속도감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도 모르게 과속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치사율도 높은데 일반 사고보다도 치사율이 2배 넘게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터널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는 이제 사고율이 줄어들지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맞습니다. 큰일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터널 사고에 대한 대처법에 앞서서 최근에 좀 변하고 있는 터널 내 안전 규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네, 먼저 이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바꿀 수가 있다. 네, 바꿀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실선이었는데. 네, 실선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사고 때문인데요. 그동안 2013년에 이제 터널 안 사고가 한 100건 정도 일어났는데 2017년 기준으로는 161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만 642건이 일어났는데요. 보통 이런 게 좀 사고가 일어나는 게 차로 변경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보고 뭐 경찰청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네. 그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 하거나 이럴 때 사고 날까봐 일부러 실선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끼어들기라든지 네. 갑자기 이렇게 뭐 과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사고를 막으려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나라 법에 이 차선 금지가 불법이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는 없어요. 네, 명시해 놓은 건 없는데 다만 앞지르기가 불법이다. 앞지르기가 불법이다. 근데 앞지르기를 하려면 차선을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현장에서 매뉴얼로 대응을 할 때는 차선을 바꾸는 거는 앞지르기 하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그동안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터널 안에가 다 실선이에요. 네, 앞서 맞아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선에서는 차선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 실제 그 일부 터널에서는 이제 불법 그 밝히기 위해서 그 CC 카메라, 뭐 CCTV, 카메라까지 장치해서 그걸 적발한다고 하던데 그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게 보통 이런 사고의 대부분 원인이 화물차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라든지 구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승용차라든지 뭐 화물차라든지 버스가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거 봐, 저거. 이런 뭐 위험해요. 그런 끔찍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보통 지금 보시면 추돌. 네, 추돌 사고가 저렇게 했는데 끔찍한 사고잖아요. 네. 보통 저렇게 이렇게 뭐 덩치도 다르고 속도도 다른 차량들이 한 차선으로 일직선으로 달리다 보니까 네. 저렇게 되면 양방향 다 있습니다. 저거 어떡하냐 저. 야, 끔찍하네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앞에 서 있는 걸 못 본 거야. 그냥 그 속도로 달려오고. 서로 속도가 다른 차량들을 한 차로로만 달리게 하다 보니까 간격 유지가 안 돼서 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차로 변경을 이제 가능하게 하면은 추돌 사고를 이제 줄일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정말.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뭐 차로 변경이 안 돼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차량 간격 유지도 어렵고 시야 확보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실제로 다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세계 고속도로 그리고 10개 터널에서 시범적으로 차로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실선 대신에 점선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터널이 굉장히 긴 터널들이 많이 생겼어요. 양양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긴 데 있어요. 근데 한 차선으로 쭉 가다 보면 졸음 운전이나 뭐 이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또 바꿨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운전을 하다 보면 일직선으로 달리다 보면 길이가 긴 경우에는 좀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고속도로 10개 터널을 대상으로 2, 3년간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요. 뭐 실제로 좀 감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사고가 좀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해요. 긍정적이네요. 그만큼 이제 터널의 안전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좀 입어서 지난해 8월부터 경찰에서는 차로 변경 관련 규정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터널 안에 조명이 좀 일정 기준 이상 있고 그리고 구간 단속도 좀 적용을 하고 속도 단속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요건 좀 구체적인데 우측길 어깨폭이 2.5m 이상 되면 차로 변경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야외보다는 터널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둡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좀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차로 변경하기보다는 뭐 차량 간격 유지라든지 좀 사고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차로를 변경하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차로 변경 안 된다고 그래도 저 터널에서 이렇게 촥촥 움직이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된대 이러고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운전자들도 터널 사고에 대한 예방법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사고 예방한다고 뭐 제도적으로 계속 뭐 법을 바꾸고 해도 사실 운전자가 좀 교통문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안전수칙 3가지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터널 진입 시 전조등 켜기입니다. 전조등. 그래. 나는 안 켜시는 분 보면 내가 더 화가 나고 짜증나. 안 보여. 깜짝 놀라요. 깜짝 안 놀래요. 보였다가 보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터널 이렇게 낮에 이렇게 낮 시간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터널 안은 상당히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갑자기 안
보여요. 갑자기 안 보여서 시간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전조등을 켜면 좀 운전자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운전자한테는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 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전조등 꼭 켜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즘 같은 때 여름철에 선글라스들 많이 끼니까 근데 터널 들어가기 전에는 벗어야 돼요. 그거 벗어야 돼요. 맞아요.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순간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 터널 진입 전에 안전거리 유지하기입니다. 네. 사실 이 안전거리 유지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수칙이잖아요. 운전할 때 안전거리 당연히 유지하셔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이제 터널이 많이 어둡다 보니까 예. 사실 딱 들어가서 갑자기 안전거리를 유지하다 보면 뒤에 차가 또 추돌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갑자기. 네.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당황해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럼 기차는 또 더 당황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터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연쇄 추돌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진입 전에 속도를 미리 줄여주시고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예방법도 있겠죠? 네, 마지막은 이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숙지입니다. 대처법. 보험회사 부르나요? 아니, 근데 보험회사 저희가 부르기 전에 대처법입니다. 터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사고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좀 대처법을 알고 계시면 네. 자칫 더 큰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네. 드리면 네. 만약에 터널을 딱 지날 때 갑자기 뭐 사고라든지 화재가 났다. 네. 그럼 세 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 봤어, 그때. 아, 터널 큰일 벗어야 나요. 된다? 네. 들어가지 말아야죠. 네. 들어가지 말고. 근데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어쨌든 거길 벗어나야 된다고. 차를 놔두고. 차를 두고 몸만 이제 반대편으로 저는 어쨌든 빠져나올 것 같아요. 벗어나야 수습을 해야 된다. 되니까. 예, 예. 세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래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네, 정답입니다. 네. 무조건 외부로 빨리 나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아무래도 터널은 둘러싸인 공간이다 보니까 불이라든지 사고도 있지만 연기 때문에 더 큰 부상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이구, 아이고, 저기 이제, 어머. 바로 불이 나죠. 맞습니다. 저리 터지기까지 해요. 근데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 차 어떡하지 하고 그냥 차하고 같이 나오고 같이 있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몸부터 빠져나가야 네, 되구나. 근데 나오실 경우에 자동차 키를 꽂아두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 수습해야 되니까. 네, 수습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게. 그래서 먼저 꽂아두시고 나오시고요. 네. 아무래도 저렇게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 네, 네. 좀 유독가스를 흡입할 수 있는 확률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시고 경우가 되실 때 이제 소화전이라든지 소함을 통해서 비상 상황실에 연락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우리 안전을 위해서 터널 안에 저런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번에 이제 저 일부 터널 구간에서는 추월할 수 있게 한 건데 이거를 무조건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요. 네, 터널에서 네. 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영 캐스터. 네, 이맘때는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얇은 겉옷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지만 구름 사이로 봄볕이 내릴 째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고요. 대구는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잠잠했던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대기 정체로 일부 서쪽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볕이 강해지는 오후 시간에는 오존 농도가 전국에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존은 마스크를 착용해도 걸러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고요. 외출 후에는 간단한 세안이나 양치를 통해 남아있는 오존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일부 경북에 확대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영동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낮 기온 서울 25도, 전주 27도, 안동 29도, 대구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에도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서서히 오르긴 하겠지만 지난주만큼의 폭염은 없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영남과 제주, 일부 호남 지역에서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나오실 때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친절한 예인씨 시간입니다. 어제 세계적 석학들과 국내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아국제금융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을 견딜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시아 경제에 해박한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지금은 경제적 냉전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All practical purposes, this is far more than just a trade war. There are lasting aspects of this conflict that will be here for a long time to come. 그러면서 최근 경제 기반이 약해진 한국은 이 충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When your potential growth rate slows as dramatically as it has in the last several years, that leaves you with a thin cushion when you're hit with shocks, such as that which occurs now. And when economies who have thin cushions get hit, the possibility of a recessionary relapse is more profound. Aggressive rate cuts by the Bank of Korea. 특별 연설자로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가계 중심 그리고 담보와 대출 위주의 금융에서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수 있도록 맞춤형 과제를 선별해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프로세스를 바꾸는 금융 혁신을 선도할 핀테크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과 금융권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채널 A 조현선입니다. 네, 이번에 농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촌사랑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전국의 여성단체와 소비자단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도농협동 희망포럼 전국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 600여 명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농촌 가꾸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씨였습니다. 네, 벌써 내일이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는 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